2021년 7월 25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한 여자가 상해를 입고 병원에 이송됐어. 그리고 한 달 뒤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이 엄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오게 되었어. 이 글이 청원글이야. 한번 읽어봐봐. 사건 발생 후 가해자가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이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하여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겠다. 피의자 우리 딸은 연인 관계였는데 둘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우리 딸을 폭행했다고? 그리고 이 청원글은 단 3일 만에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만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어. 바로 이 사건이 마포 오피스텔 상해치사 사건이야. 아, 황혜진 씨 사건? 맞아. 재판에서 검찰 측은 30분 분량의 CCTV 영상 일부를 재생했는데 영상에는 피해자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 앞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려 유리벽이 흔들리는 장면, 쓰러진 피해자를 가해자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가는 장면, 피해자가 끌려간 자리에 피가 얼룩진 장면, 피해자가 목이 꺾인 채 가해자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 그렇게 피해자인 25살 황혜진 씨는 사랑했던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폭행당해서 이른 나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 진짜?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알지. 일반적으로 폭력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물리적 폭력부터 정신적 폭력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 그 중에서도 연인 관계 혹은 이별 이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데이트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 하지만 2010년 후반 들어 데이트 폭력 역시 주요 폭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졌어. 이렇게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미디어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로맨틱하게 묘사하거나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일어난 해프닝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어. 예를 들어 벽치기 후 강제로 키스하기, 연인의 팔목을 거치게 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 많이 봤을 거야. TVN 드라마 또 오해영 본 적 있어? 아, 봤지? 내가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드라마 장면들 중 박도경이 연인 오해영의 손목을 잡고 식당을 나가는 장면, 동의 없이 오해영 집에 방문하는 장면 등 데이트 폭력 장면들을 연출해 많은 비판을 받아야만 했어. 물론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찾아와 여성을 지켜주는 설정을 다룬 드라마지만 멋대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찾아왔다는 점은 데이트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 그리고 KBS에서 방영한 함부로 애틋하게는 데이트 폭력씬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폭력적인 장면이 상당수 등장했다고 해. 무슨 장면인데? 동의 없이 공개적으로 관계를 공표해 노후를 곤란하게 하는 장면, 난폭 운전을 한 뒤 길 위에 버리고 가는 장면, 그리고 여기에 노을이 일방적으로 신준영의 말을 듣거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권력관계도 존재하는데, 수지가 연기하는 노을은 가난한 다큐멘터리 PD로 극중에서 인기배우로 등장하는 기부빈의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 그의 비위 또한 맞춰야 되는 상황도 그려져. 맞아, 그 드라마 보면서 진짜 불편하긴 했었어. 로맨틱 코미디 연출 기법으로 관객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었지만 이것 또한 엄연한 데이트 폭력에 해당해. 여전히 여러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는 화제성에 치우쳐 공익성과 파급력을 무시한 채 데이트 폭력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어. 앞서 말했듯이 여러 미디어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사랑이라는 명목하에서 정당화하는 한편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겪은 모습을 그대로 연출하며 범죄와 로맨스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어.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떨까? 피해자의 삶 자체를 암흑으로 몰아넣는 데이트 폭력 범죄는 현실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수 또한 증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경찰청의 2020 경찰 백서에 따르면 연도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또한 검거 인원 또한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야. 범죄율 증가에 따라 데이트 폭력 범죄 사례도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기도 해. 일례로 지난 4월 이별에 대한 보복으로 전 여자친구 집 앞에 나치 사진을 붙인 1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어. 사이코 아니야?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피해자가 부산모대학교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이 캡처되어 SNS에 퍼지며 알려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연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부모에게 말해버리겠다면서 협박을 일삼았다고 해. 어쩜 그래?
이처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법무부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협조 의사를 밝혔어. 멋지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또한 현재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법무부는 데이트 폭력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어. 잘됐다.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자 관련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서 데이트 폭력 사각지대 해소 등 사후 후 처리를 강화하여 2차 범행을 예방하겠다고 밝혔어. 이치군. 당연히 그래야지. 데이트 폭력은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야. 따라서 자신이 데이트 폭력을 당한다고 느낀다면 지체 없이 피해자를 고발하는 용기가 필요해. 그는 사랑스러운 연인이 아닌 자신을 갉아먹는 폭력배이지 않을까?